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타파 기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명주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여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을 소개했으니까 뭐 왜 두 분을 모셨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금방 아마 우리 촌철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관련 컷 좀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면담 있어가지고 가보실게요. 면담 있어가지고. 잠깐 나도 뭐 저기 미디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이리 오세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다음에 좀 언론에 말씀해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네네. 다음에 뉴스타파 취재 능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흔지조 취재하라 그래.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거는 의원님 지라시지.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지라시예요. 언론사 어디신지 말씀하시고요. 성함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문 드려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저분한테만 답변하고 내가 갈게 그럼. 자, 기자님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자,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나 저. 아니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거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자께 손목은 괜찮아요? 손목은 네 시큰거립니다. 지금도? 네. 악력이 막 그렇게 꽉 잡힌 거예요? 네, 손 힘이 네 세게 잡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물리적으로 지금 뭐 손목을 잡아 끈 것도 있고 뉴스타파를 지라시로 규정을 했잖아요. 어떠세요? 사실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는 그 폭력에도 굉장히 화가 나지만은 저희 뉴스타파를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욕을 준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저한테도 모욕적이지만은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독립 언론이라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저와 저희 동료들에게 그리고 저희를 후원하시는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민 언론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에게 후원자들에게 너무 모욕적이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홍 기자는 이른바 입틀막을 당하신 거잖아요. 뭐 제 표현이 좀 과격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기분은 그랬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명주 기자와 달리 사실 저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던 경험이 사실 많이 겪으셨어요?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제가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다가 답변을 했지만 제대로 답변 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엠부시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막 밀려나는 경우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날은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 중이었고 그렇죠. 수많은 언론인들이 있었고 제가 뭐 엠부시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공식적으로 질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심지어 저한테만 답변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쑥 가시는 걸 보고 아니 어쩌려고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분이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장면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가 이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관련 보도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심사가 많이 불편하다.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홍준표 후보의 심사가 많이 불편하다. 그게 이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사실 그날은 그렇죠. 반드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 첫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레 짐작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그저께 벌어진 장면이고 어제 또 이제 다른 기자가 오마이뉴스 명태균 관련 질문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버럭한 또 이게 또 좀 한창 화제가 됐었거든요. 화제란 표현이 별로 적합하지 않죠.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 그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게 논평할 가치나 여지가 있나요? 그냥 너무나 명확한 사안들이라서. 그래서 바깥에서 안 그래도 그 작가님하고도 그 얘기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점은 분명히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자가 과연 남자 기자였더라도 저런 식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을 행사했을까? 잡아 끌었겠느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와 그리고 아주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당내에서는 그 홍준표 대선 후보가 보여주는 이 언론관은 어쩜 그리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언론관과 흡사한 건지 그러니까 그 정당의 어떤 최고 수뇌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인식이 언론관이 고작 이 정도인가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뉴스로만 접했을 때도 뉴스타파 못지않게 또 그 취재 현장에서 비슷한 처지에 빠지는 그 기자가 MBC 기자들도 많이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걸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다 한데 묶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 언론사가 나나 우리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다. 적대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적대 언론이라고 생각해서 적대적 언론관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제도 분명히 어제 일어난 그 기자 백브리핑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거기는 우리한테 적대적이야 라는 그런 발언을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그래서 언론이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다라고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또 그거를 입으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언론은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다 관계가 아니잖아요. 언론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 기자도 같은 생각이시고. 네,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요. 적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그걸 적대적이라고 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그러면 충분히 반론권을 행사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은 채 이제 보도 나간 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적대적이라고 이제 몰아가는 것은 진짜 지금 언론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역시 저는 이제 진행자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되게 뭐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또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명태균 의혹 물어보려고 하니까 왜 이재명 거는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왜 불공정하게 나만 가고 그래? 이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질문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 앞에서 질문하는 거지. 그걸 왜 그 현장에 이재명 후보가 없는데 이게 딴 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언론사에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저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뭐 언론관이 어떻다 막 엄청나게 맹비난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죠. 요즘에 그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이제 이런 브리핑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면 항상 나오는 말이 본인 얘기보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고 본인의 답변 듣고 싶은 건데 자꾸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승전이 이재명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자꾸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성해 가는 것 같다.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특히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물론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여기 오면서 과거에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9시 뉴스 진행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참 질문 요상하게 하네. 뭐 이랬었어 저한테. 그런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면박, 구박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무한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손석희 앵커가 그 JTBC 앵커 할 때도 그때 뭐 손 교수 작가가 써준 대로 밑에만 보고 질문하지 말고 손 교수 생각대로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기억나요. 손석희 앵커가 불쾌감을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을 지은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매우 위험하다. 예, 그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언론관으로 도대체 어떤 언론 정책을 펼 것이냐. 뭐 매우 우려스럽죠. 근데 지금 그 여쭤봐야 될 게 지금 뉴스타파가 이래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명태균 관련 의혹을 계속 지속 보도하고 있는 것은 후보 검증 차원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자꾸 그 불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면 뭐가 왜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더 확증 편향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는 적대적이니까는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점점점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파 논리의 진실을 가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소한 우리 정파에 있어서만큼 방어선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그 본연의 사명에 기초해서 그 어떤 규범에 입각해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편다면 거기서 논쟁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우리 그 언론계나 우리 사회가 그 언론의 질문이나 언론의 검증성 그 보도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기본 세팅값이 너무 달라요. 가령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 인터뷰. 그것도 좀 화제가 됐죠. 영어로 했던 인터뷰니까. 뭐 하버드 출신이시네. 예, 서울지국에 나와 있는 그 블룸버그 앵커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아시아계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서 그렇지만 어그레시브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그게 앵커의 일종의 역할놀이라고 받아들이죠. 롤플레이로 받아들여요. 기본 세팅값이.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이는 대중들도 그렇고 유력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역할놀이, 앵커의 기본적 역할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앵커 뭔가 삐딱하다, 우리 진영에 뭔가 일부러 저런다, 편향돼 있다, 이걸 기본값으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불일치가 확 생기죠. 미국 언론 보면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한국 문화 속에서 과연 뭐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뭐 되물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또 이제 그 이장우 대전시장도 그 표현을 쓴 적이 있고 다른 또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예,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취재 거부한 게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일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질문을 예의를 갖춰서 하면 좋겠죠. 근데 또 때로는 그 질문을 공격적인 질문을 뭐 말을 뭐 비속어를 섞어서 하는 그런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이 공격적일 수도 있고 내용이 비판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일이 저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할 거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도어 스태핑 할 때 MBC 그때 이기주 기자였나요? 네. 도어 스태핑 할 때 그때도 그 무례하다 이런 얘기가 그때로 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판적이면 악의적이고 무례하고 예의 없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의를 뭘 어떻게 더 갖추라는 겁니까? 쓰레빠 신고 나왔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번에 이명주 동료 기자의 이제 그런 폭력 행사 장면을 보면서 또 그 지라시라는 표현을 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뉴스타파를 굉장히 수준 낮은 언론사로 자꾸 매도를 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폄하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 보면요,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전 이제는 파면된 대통령이고 이전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절에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었어요. 아, 기억나요. 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이제 드러내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보도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후신이죠,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때는 저희 보도가 그러면 지라신데 왜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와서는 저를 이렇게 폄하하시는지 저희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러면은 저희를 왜 인용하셨느냐, 왜 틀어주셨느냐 꼭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만열문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였잖아요. 거짓 선도. 근데 사실 그 뉴스타파 보면서 지라시라고 표현한 거는 가짜 뉴스만 일삼는 언론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낙인을 찍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가짜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규정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얘기하는 정말로 팩트가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잘못한 어떤 이런 어떤 뉴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대적인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 이 언어가 오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남용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대중들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값 세팅이 달라서 참 그 힘들죠 언론인들이. 예. 물론 언론인들도 비판받을 여지는 매우 많고 우리가 뭐 이 매주 이 자리에서 늘 언론 비평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언론인을 비판하는 거니까 오늘은 약간만 좀 틀어가지고 대중들 얘기를 하자면 예, 그렇다는 거죠. 저는 말씀하세요.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근거 없이 무작정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질의서를 보내고 또 답변을 받기 위해서 연락도 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고 또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은 저희는 정말 성의껏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무작정 질문을 안 받는다, 뭐 가짜 뉴스다, 찌라시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취재에 응해 주십시오. 지금 뉴스타파 회원이 몇 명쯤 돼요? 회원 수가? 한 4만 명 정도 5만 명. 네, 5만 명. 5만 명 맞다. 5만 명이 넘었죠. 왜 만 명씩이나 똑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재단과 뉴스타파가 거의 뭐 각축을 그러는 그 회원 수 최대를 놓고 1, 2위를 다투는 곳을 알고 있는데 뭐 노무현 재단은 언론은 아니고. 근데 그러면 그 5만이 넘는 시민이 매달 일정에게 어떤 후원금을 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지라시 본 적이 없는데.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 그 언론 현업계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뭐 진보 성향 매체에 있는 사람이건 보수 성향 매체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기자들 사이에서 뉴스타파의 인식은 지금 저렇게 뭐 지라시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론으로 완벽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매체고 신뢰도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뭐 기성 어떤 큰 매체들의 견져서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제가 매체죠. 이 얘기를 꺼낸 건 상처받지 마시라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라고.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네,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처받으실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적대적 언론관이 그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양상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떤 편향된 언론관이 되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튜브 사랑인데 그런 동전의 양면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죠. 예. 뭐 근데 뭐 그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뭐 검찰총장 시절에는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다가 뭐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 예, 뭐 나중에 뭐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 중앙일보가 최근에 그런 후일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그게 사실 그 보도도 비평하자면 비평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카더라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보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재밌게 읽고 있고 뭐 그 과거와는 그 유튜브에 대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이 뭐 180도 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른바 끼리끼리라고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언론사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밀착이 되고 정반대의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은 지라시로 규정을 하고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이제 간극이 더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여기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엄청난 어떤 오독, 오판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로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런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취재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젠 유튜브 전성시대잖아요. 정말 가면은 극우라고 표현되는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에서 흔히 보시는 분들도 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현장들에 많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질문하는 기자를 상대로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제 간첩으로 문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하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후보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적대적으로 몰고 함부로 예의 없다고 폄하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고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홍준표 후보가 대싸움에서 나갈 때 현장 분위기가요 막 웃었어요 주변에서. 저는 너무 심각한데 막 재밌다는 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웃는 사람들 중에 다 타사 기자들도 있었습니까? 기자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지자인지 아니면 정당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막 되게 무슨 막 엄청난 무슨 재밌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걸까? 나만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나경원 대선 후보 그 출마 선언식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질문 좀 했다. 틀린 질문 하지 않았거든요. 질문 좀 했더니 막 달려드셔가지고 막 저 잡아 막 이러면서 막 막아 막 밤길 조심해 막 이러는 거예요. 밤길 조심하라고? 네, 그런 얘기 뭐 간첩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지자들이?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유튜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보좌관들이 막거나 주변 관계자가 막은 경우는 흔히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되게 다양한 시민분들이 저를 막으시는구나. 이제는 되게 뚫고 나가야 될 벽이 굉장히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만 또 듣고 계시는 것들은 아닌가. 우리 이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들께서. 그러니까요. 그 언론노조나 그 한국기자협회 같은 데서 아마 성명서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건이야 뭐 당연하고요. 근데 이런 그 아까 홍 기자가 얘기한 그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언론관이나 혹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 동료 언론인들이 굉장히 따끔하게 얘기들을 해야 돼요. 보도도 좀 하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안 하죠. 예, 보통 타 매체의 그들의 일, 그들의 소관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많은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좀 문제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 이제 전용기 탑승 거부하고 뭐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도 한번 상기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본방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 인터뷰할 때 말미에 제가 그 권성동 대표권을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해프닝이라고 규정을 하던데요. 해프닝일 수가 없는 게 그걸 해프닝이라고 정말 이분들이 진심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해프닝입니까? 카메라가 있고 그 상황이 다 찍힌 상황에서 공당의 원내대표가 취재하고 있는 기자, 질문하는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잖아요. 폭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회의원 회관이었고 국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민의의 정당인데 거기서 질문하는 기자한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회를 12월 3일 밤에 지킨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날 장갑차를 군용 차량을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이 있었고요.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를 국민의힘 의원이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까 홍 기자가 이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도 일을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떠올랐던 건데 그때 아마 뉴스타파도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쪽에서 욕을 먹었습니까? 그때는 진보 진영에서 욕을 먹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뉴스타파가 나와서 지금 속칭 조져? 이러면서 막 항의 그때 엄청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에서 후원자분들 일부 이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언론을 저희한테 지금 마치 야당과 한패인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상기시켜드리려고 한번 지금 그러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이거는 저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 타사 그 시사 프로 이런 데서 지금 그 경선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넘어서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면 취재 거부, 출연 거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하시려고?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내가 대선 후보거나 정치인인데 특정 언론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안 나가는 것까지야 이해한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예 대놓고 지라시가 어떻다 뭐 질문도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판국이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특정 언론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주기 발언을 하거나 이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종배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미안해지긴 하네요. 아니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보세요. 그러면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정당의 경선 후보도 그럼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게 공정성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안 나오면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안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겠다는 후보를 불러서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방송에서 밝히면 돼요. 이 A 후보에게도 우리가 섭외 요청을 했으나 뭐 거절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밝히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방심위 선방위에서는 예, 그러셨어요. 알았어요.라고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선방이나 방심위가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요? 예. 심지어는 그날 하루에 이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선방이나 방심위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냥 징계 먹고 또 이제 가처분 들어가고 무한 반복.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그러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고 막 지금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그러면 공정방송 공정보도를 위한 기회는 그러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하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공격을 하면 그거는 페어플레이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후보들이 국민에게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후보들은 국민에게 예의뿐만 아니라 저희 언론인들한테 예의가 없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후보들은 국민에게 예의뿐만 아니라 성의도 없고 성의가 없다. 진짜 염치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뻔히 기자가 특히 적대적 언론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저희가 어떤 질문할지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 답변이라도 좀 준비를 하셨어야죠. 예. 아니 좀 그 정도의 성의 표시라도 했어야죠. 그 정도의 성의 표시도 할 자신도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을 거면 나오지 마셨어야죠.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왜 그렇게 그 홍효진 기자 그 사안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자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홍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질문을 받는 나 같은 정치인들은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장파장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최소한 그럼 질문은 들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말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얼핏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으면 그런가? 또 이렇게 홀려요. 그런데 이렇게 홀리면 안 되는 게 정치인들, 그 선출직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질문을 난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게 정치인의 책임 윤리에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건 완전히 어긋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권리와 스킬은 정치인에게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자가 제가 정치인인데 저한테 제가 답변하기 되게 곤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자가 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질문 기회를 봉쇄하는 거와 질문을 하게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잖아.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지 지금은 입장이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속 매체 이름만 듣자마자 됐어. 이거는 나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답변 거부 행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손석희 앵커에게도 그렇게 면박을 하는 사람인데 현장에 있는 이 젊은 기자들은 거의 무슨 어떻게 보겠습니까? 본인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뭐 참 안 봐도 참 뻔합니다.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 됐어 하던 그 같은 동시각에 제가 이제 이명주 기자가 손목을 다친 사진을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공당의 후보로 나온 분들도 그런데 원내대표까지 이러하니 이게 과연 자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참 동시간대 그 됐어라고 이제 봉쇄를 당하고 팔 다친 동료 기자의 팔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2025년의 현 주소구나. 진짜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다. 네. 국민분들께서 제대로 좀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성원에 그런 또 많이 쇄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저희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힘내라고. 그 힘으로 힘내는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손목을 꺾는다고 해서 기사를 쓰지 않을 것도 아니고. 예. 그죠. 네, 근데 홍준표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날 월요일에도 출마 선언식 한 다음에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을 앉혀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보셨죠? 정말. 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분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연한데 그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그분이
무슨 어떤 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도가 그때 엄청 격렬했었잖아요. 경선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홍준표 현 후보가 했던 표현을 저는 지금도 결과 주제가 칼럼 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그때 참 애용을 했었어요. 언론을 향해서.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어떤 그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돌출된 행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시각.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게 거의 20년 전에도 이미 그런 비판 언론을 상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막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쓴 게. 이러다 보면 아 이분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대구시장 할 때도 또 어떤 특정 언론사가 계속 문제가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언론관이 예, 대구 MBC랑 그렇죠. 계속 충돌이 있었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언론관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저도 권성동 의원이 손목을 이렇게 자꾸 끌고 나갈 때 아 이분이 지금 나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나저나 그래서 어떻게 뉴스타파 뭐 고소한다 이런 얘기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했습니까? 네, 네 가지 혐의로 접수했습니다. 뭐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자기도 뭐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뭐. MBC 기자 한 분께서 어제 국회에서 따라가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고소할 거야라고. 고소 안 할 겁니다. 못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그 참고로 민주당이나 이런 이른바 개혁 진영에서도 불편해하는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 그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불편해하는 이른바 지라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불편해하는 이때이 불편해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 매체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기자지 제가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너무 민망한 상황인데요. 예. 주변에서 혹시 진짜 뭐 TV에도 나가고 했잖아요. 연락 많이 왔어요? 네, 생각보다 그래요? 오래된 친구까지 연락이 왔는데 네. 그건 그렇고 사실 진행자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오늘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썼는데 지금 무엇이 구체적으로 죄송한 건지 한번 진행자님께서 여쭤봐 주십시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야 저도 여쭤보죠. 네. 동병상련이라니까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두 분 뭐 특별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요. 네, 우리 이재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